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MAUI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프로젝트에 보시면 앱 XAML, 앱 shell XAML, 그리고 메인 페이지 .xaml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클릭미 .xaml도 새로 추가가 되어 있죠. 만약 이게 필요 없다면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러면 이걸 한번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앱쉘에서 저희가 클릭미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메인 페이지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메인 페이지로 바꿔줍니다. 컴파일하고 실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미는 지워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멈추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앱 XAML, 앱 shell XAML, 메인 페이지 .xaml이 있어요. 자, 이걸 열어보시면 확장을 해보시면 각각의 파일들의 비하인드 코드들도 있습니다. XAML에 매핑되는 비하인드 코드는 뒤쪽에 .cs를 넣어서 자동으로 서로가 연결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앱 XAML은 뭐 하는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 앱 XAML을 열어보시면 리소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리소스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것들을 정의하고요. 기본 리소스는 리소시즈 폴더에 있어요. 이 폴더에 있고요. 이 폴더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소시즈 폴더에 직접 폴더 주소를 다 가져가지 않았고요. 뭐 리소시즈 밑에 스타일 밑에 뭐 컬러다 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잖아요. 네, 앱 XAML을 기준으로 리소시즈를 폴더를 지정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세한 내역은 이 프로젝트, 제가 방금 프로젝트를 클릭을 했죠. 자, 프로젝트의 내역을 보시면 그 안쪽에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에 대한 내역, 뭐 그런 내역들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리소스 사전이 있는데 이 color.xaml과 style.xaml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머지해서 하나로 생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두 개를 선언해서 하나로 머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뭐로 되어 있느냐? 스타일스에 가보시면 colors XAML, styles XAML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컬러와 스타일에 대한 정의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프라이머리 컬러를 바꾸면 기본적인 이 앱의 프라이머리 컬러가 변경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테마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컬러가 다른 색깔로 바뀌겠죠. 네. 여기에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몇몇 개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스타일스도 뭐 버튼에 대한 내역들, 뭐 인디케이터, 뭐 인디케이터 뷰, 보더, 박스 뷰, 버튼, 이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다라고 여기다 다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역들은 나중에 매뉴얼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내역들이 많죠? 제멀에 대해서. 제멀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저희가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내역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리소스 딕셔너리의 스타일을 정의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개발자가 하기도 하고 개발자가 아닌 디자이너들이 하기도 해요. 근데 디자이너라고 하면 단순히 뭐 웹 디자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CSS랑 HTML 관련돼서도 하시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제멀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저랑 이제 같이 작업하셨던 다른 회사의 동료분들 보시면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제머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 XAML 제멀 밑에 비하인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라 그래서 초기화, 컨트롤에 대한 초기화를 항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메인 페이지라는 속성, 페이지 속성에 appcl이라는 우리 컨텐츠 관련된 내역을 넣을 수 있는 UI의 shell 컨텐츠, shell이라는 거를 메인 페이지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에서 앱 shell을 만들어내고 그 앱 shell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app.xaml.cs 다시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런타임 시에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고 생성자는 초기창을 만들고 메인 페이지 속성에 할당을 합니다. 자, 이게 할당을 하는 거고요. 런타임 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뭐 초기창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그러한 작업들,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겠죠. 메인 페이지 속성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시작될 때 표시되는 페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를 앱 쉘이 아닌 다른 걸로 하면 앱 쉘에 따라서 이 쉘에 따라서 또 다른 페이지 속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클래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이벤트 처리기를 재정의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서 어떤 수명주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스타트가 있고요. 오버라이드에서요. 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수명 주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트 할 때 처음에 되고요. 리즘이나 슬립은 아시다시피 모바일에서 잠시 슬립 상태로 들어가거나 슬립 상태에서 다시 리즘 상태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벤트 관련된 내역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디버그 프린트를 통해서 내역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온 스타트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명 주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컴파일 하시고요. 다시 실행을 하시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저 디버그 프린트는 여기 아웃풋에 찍힐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고 클릭 미 하면 온 리즘 방금 떴죠? 자, 내렸다가 슬립 온 리즘 이런 식으로 뜨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는 처음에 했을 때 아마 스타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내렸다가 다시 F5번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실행할 때 온 스타트가 걸리면서 자, 온 스타트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내부적인 코드들로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오토 제너레이트 된 코드로 이동을 했네요. 자, 여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앱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앱쉘에 보시면 이건 끄고요.
FCL에 보시면 이 쉘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 뭐 이전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컨텐츠 템플릿이라는 요 영역에 페이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건데요. 로컬에 뭐 지금은 메인 페이지 속성이랑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역이 바뀌어진다는 걸 아시면 돼요. 뭐 전에는 클릭 페이지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이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메인 페이지 요거 제멀 요게 하나가 있으니까 얘랑 연결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 쉘 제멀 같은 경우는 .NET MAUI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AUI 쉘은 앱 스타일을 지정하거나 URI 기반 탐색,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메인 페이지라는 거를 넘겨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라이 아웃 탐색이라 그래서 뭐 이 메뉴 비슷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루트에 대한 탭을 포함한 레이아웃 옵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은 앱이 시작될 때 확장되는 단일 페이지 또는 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쉘 컨텐츠의 컨텐츠 템플릿을 통해서 메인 페이지.jmol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라우트 경로는 메인 페이지로 설정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메인 페이지 제멀이 로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jmol로 한번 이동을 해서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메인 페이지 제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파일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 페이지라는 거 안에 스크롤 뷰가 되어 있고 스크롤 뷰 안에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해서 이미지, 레이블, 버튼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는 뭐 .NET, bot png, 레이블은 hello world, 그리고 또 레이블은 뭐 welcome to .NET multi-platform APUI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버튼이 하나 있으면서 얘를 누르면 텍스트인 클릭미가 변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MAUI 앱 템플릿으로 생성된 샘플 앱은 3개의 레이블, 버튼 및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스크롤 뷰에 포함된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정렬되도록 되어 있어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컨트롤이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수직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거고요. 보기가 너무 커가지고 장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스크롤 뷰를 통해서 스크롤 막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도는 이 파일의 내용을 고유한 UI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파일에 있는 의도는 다중 페이지 앱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제멀 페이지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다중 페이지 앱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비하인드 코드인 메인 페이지 제멀.cs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제멀.cs를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전 시간에 클릭미랑 비슷한데요. 얘는 이제 레이아웃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카운터 클릭에서 샌더 이벤트 악스 통해서 카운트가 증가되도록 했어요. 1이면 그냥 클릭 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타임스라고 해서 복수형 텍스트가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 스크린 리더 어나운스는 화면 판독키가 사용자에게 텍스트를 알리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뭐 시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음성으로 알려준다거나 또는 음성이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MAUI program.c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MAUI 프로그램의 시작점이고요. 각 기본 플랫폼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초기화하는 다른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프로젝트의 플랫폼 폴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의 플랫폼 폴더를 보시면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iOS가 있고 맥 카탈리스트, 그리고 타이젠, 윈도우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맥 카탈리스트는 program.cs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점이 지정이 되어 있고 UI application.main 이라고 해서 뭔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iOS의 program.cs도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위쪽 안드로이드를 한번 볼게요. 안드로이드는 제 생각에 main application.cs를 통해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main application은 MAUI라는 걸 오버라이드해서 create MAUI app 해서 MAUI 프로그램 create MAUI app이라고 되어 있고 타이젠도 main.cs를 통해서 자 main.cs에서 오버라이드 한 게 있고요. 메인에서 또 따로 처리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스, 마지막으로 윈도우스를 한번 보시면 윈도우스는 app.xml.cs에서 그러한 초기 과정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MAUI 프로그램 클래스에 create MAUI app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클래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앱 빌더 개체의 use MAUI 앱 일반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형 매개 변수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 빌더는 몇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위한 메소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글꼴을 등록하거나 종속성 주입을 위한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자 지정 처리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다 꺼버리고 자, MAUI program.cs만 보시면 이 create 빌더 하고 나서 빌더에서 use MAUI app 해서 뭔가 앱과 지금 연결하라고 해놨죠. 요거 아니고 여기 요걸 거예요. 자, 앱 그리고 config 폰트에서 폰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지정 처리기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글꼴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꼴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만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폴더 같은 경우에는 자, OS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요. 이 폴더에는 플랫폼 초기화 코드 파일과 리소스들이 들어있어요. 자, 리소스들도 있죠. 이렇게. 자, 없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 리소스 폴더가 없으면 리소스에 대한 내역들이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그 상세한 내역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보시려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런타임 시 앱은 플랫폼별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MAUI 라이브러리 내부에 의해서 추상화되지만 이러한 폴더의 코드 파일은 사용자 정의 초기화를 연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초기화가 완료되면 플랫폼별 코드가 MAUI 프로그램 create MAUI app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앱 개체를 만들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폴더는 아까 얘기했던 메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iOS 및 맥 카탈리스트는 앱 delegate.cs에서 그 관련된 재정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create MAUI app 나오도록 되어 있죠. 맥도 마찬가지 create MAUI app 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윈도우 폴더는 app xaml.cs가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iOS,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스가 다 MAUI program.create 이 코드 보이시죠? MAUI 앱을 호출을 하면 빌더 오브젝트 통해서 builder.use MAUI 앱 통해서 메인 페이지를 속성을 앱 쉘로 연결을 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OS도 안드로이드에서도 윈도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프로젝트인 MAUI 앱 테스트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프로퍼티 그룹이라든지 아이템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역을 제가 좀 더 잘 보게 한 페이지로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보면.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서포트 OS 플랫폼 버전에서 뭐 각각에 대한 내역들도 있고요. iOS, 맥 카탈리스트, 안드로이드, 윈도우스, 그리고 뭐 타이젠 관련된 내역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겟 플랫폼은 뭐 윈도우스로 되어 있죠. 제가 선언을 윈도우스 버전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 그룹에 지금 리소시스 앱 아이콘, 그 다음에 뭐 아이콘에 대한 정의, 그 위치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스플래시 스크린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고, 이미지는 뭐 어디로 한다는 거, 뭐 그런 내역들 들어가 있고요. 폰트에 대한 내역들, 그리고 라우 어셋에 대해서 라우 어셋 위치는 어디고, 뭐 이런 내역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제목, 아이디, 버전, 디스플레이 버전, 지원되는 운영 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 프로퍼티 그룹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 아이템 그룹 섹션을 확인해 보시면 뭐 첫 번째 창이 표시되기 전에 앱이 로드되는 동안 표시되는 시작 화면의 이미지와 색성을 여기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사용하는 글꼴과 이미지 및 자산의 기본 위치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 창에서 리소스 폴더를 확장을 해보면 각각의 뭐 펀트, 이미지, 라우 내역들, 그 다음에 스플래시 관련된 스타일스, 아까 스타일스 딕셔너리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윈도우스로 계속 실행을 했었는데 윈도우스가 아닌 디바이스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여기 오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디바이스 매니저를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하나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새로 만드시면 돼요. 새로 디바이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뭐 이름 지정할 수 있고요. 기본 장치도 만들 수 있죠. 어떤 거에 따라서 장치를 만들 건지 픽셀 5라고 저는 했고요. 프로세스는 x8664 또는 뭐 다른 것들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몇 버전으로 할지 최신 버전인 12.1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픽셀 5 뭐 API 32라는 거를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API 32는 없죠? 31까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뭐 하드웨어 관련된 내역들을 스크린 관련된 내역들을 다 지정할 수 있고요. 얼마까지 뭐 디스크 사이즈나 이런 것들 패스트붓 뭐 포컬러붓 뭐 포스 패스트붓 이런 거 뭐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관련된 내역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정을 변경해서 에뮬레이터를 디바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속성 추가는 더 필요한 속성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뭐 라이센스를 뭐 승인해라 어쩌라 나오는데 수락하시면 돼요. 그냥
수락하시면 다운로드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설치가 돼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시작 버튼이 있잖아요. 픽셀 5 API 32 버전 시작을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옆에 요 전원을 누르시면 켜질 거예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켜질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폰이 실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리자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건 꺼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부터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우리가 만들었던 앱을 뜨도록 해볼게요. 지금 윈도우스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오른쪽 작은 화살표 누르시고요. 윈도우 머신을 딴 걸로 바꿀게요. 저는 안드로이드로 바꿀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지금 떠 있는 픽셀 5에 대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그대로 누르셔도 돼요. 누르시면 이동이 돼서 여기에 디버깅이 되도록 디버깅 상태로 앱이 뜰 거예요. 자, 한 리로드 온 파일 세이브를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얘가 뜨도록 해놓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위스아웃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디버깅 상태로 띄워볼 거기 때문에 이대로 눌러볼게요. 작업 중에 조금 오류가 나왔어요. 확인을 해봤더니요,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아니고요, 이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12.0이 아니고요, 12.1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12.0이 있어서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고요.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정을 해서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1 저희가 API 32로 되어 있죠. 그래서 32로 누르시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요. 이게 디플로이 작업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컴파일 및 디플로이가 다 실행이 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된 우리가 만들었던 클릭미에 대한 내역이에요. 누르시면 클릭드라고 나오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아이템스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아이템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해결을 해 볼게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제멀로 가서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에 저희가 따로 크기를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리퀘스트 with 리퀘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100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 볼게요. 크기를요. 네, 크기를 지정을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눌러도 지금은 실행이 안 되는데 얘를 멈추고요. 다시 실행하기 F5번을 눌러서 재실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그 크기에 맞춰서 버튼에 레이블들이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